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사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을 맴도는 가운데 이번 한파는 다음 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주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동장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전라북도 모든 시군에는 사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한낮에도 영하권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김제와 진안 영하 6도, 전주 영하 4도 등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일 아침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무주와 진안이 영하 16도, 완주와 장수 영하 15도, 전주 영하 11도 등 전라북도 전역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아침 무주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이른 뒤 다음 주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장 딸의 공무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장 딸이 지난해 김제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과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청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의장 딸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과정에서 특혜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문 시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감사원이 먼저 채용 관련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거를 감사원에서 먼저 가져갔어요. 감사원에서 바로 가져갔어요. 지난주. 경찰 역시 최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제시 공로연수 대당자들은 김제시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정기인사 가담자와 조력자를 찾아내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의 승진 역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장 인사를 6월 말까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TF팀 계획안 역시 철회했습니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됐으니까 합의가 됐죠. 선 조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의를 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공로연수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감사원과 경찰이 의장 딸의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무연고 유골 수만 구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경찰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유골 방치를 신고한 민원인에게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대자루 서너 개씩을 담은 플라스틱 박스가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안에 담긴 건 사람 유골 수만 구입니다. 국책사업으로 발굴된 무연고 유골들을 과거 추모공원 측 누군가 비용을 받고 들여와 화장하지 않은 채 흉물술에 방치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유골을 처음으로 발견한 오모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인을 밝히고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의 대응은 황당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너도 없고 신고했으니까 조사해봐라. 얘기를 했더니 아무런 조사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썼어요. 겉으로 그쪽이지 처벌이 잘 안 된다는 둥. 항의하고 답답해하는 오 씨를 경찰은 처벌 근거인 법 조항을 찾아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법 몇 조에 이게 해당이 됐냐고. 황당하지요. 이거는. 그리고 그거는 조사하는 사람이 더 잘 알지. 경찰은 고소장에 혐의를 적어 제출하는 게 보통이라며 전례가 없어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원이 고소장이 접수될 때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내죠. 그래서 생각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 죄가 되냐.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해주겠다. 신고자에게 형법상 처벌 근거가 뭔지를 되묻는 경찰의 허둥지둥 수사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해 자치단체들의 사업 계획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진안구는 올해 마이산의 체험 관광과 홍삼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진안 관광의 큰 과제는 마이산의 체험 관광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남부 마이산에 15억 원을 들여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남부 마이산과 북부 마이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올 상반기 안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국 유일의 홍삼 특구 입주업체와 가공업체에는 지난해의 2배인 8억 원을 투입해 해썹 인증,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진안군에 홍삼 집적화단지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홍삼 특구에 걸맞는 홍삼 유통 단지를 만들어갈 계획을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 소태정 고객길에 대한 개량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돼 부귀명과 진안읍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단면과 안천면에서는 각각 6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8월부터는 진안읍의 상가와 주택 등 3천 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피부에 와 닿고요. 뭐니 해도 기업 유치라든지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읍과 마령면에서는 1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와 50세대 규모의 전원마을 2곳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진안구는 용담호의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귀농 귀촌을 유치하는 2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무주군이 마을 축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내수면 양식단지 공모에 선정돼 관련 시설에 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무주 지역 15개 마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을 축제 운영자들이 시행착오와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무주군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020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미꾸리 친환경 양식장과 유통, 체험, 판매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남원산 미꾸리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창구는 다음 달 9일까지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접수합니다. 최고 5천만 원의 청년 창업 시설 자금에 대해 연리 4%의 3년간 이자를 지원합니다. 완주군의 범죄 취약 지역 27곳에 CCTV 87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완주군은 CCTV 통합 관제센터가 문을 연 뒤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신당 명칭을 민주평화당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추진위원회는 오는 28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다음 달 5일과 6일에 시도당과 중앙당 창당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는 현역으로는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김광숙, 김종회 의원, 원외 지역위원장은 김호서, 임정엽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팎에선 김관영 의원의 군산, 이용호 의원의 남원, 전정희 지역위원장의 익산, 갑을 제외한 7개 지역위원회에서 창당 발기인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규모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가 내부 행정망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과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1,300명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이는 지난해 910명보다 400명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을 930여 명 채용하고 소방직을 390여 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폭과 구매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폭을 지금의 5%에서 10%로 늘리고 개인의 월 구매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해 전북에서 판매한 온누리 상품권은 607억 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3명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구 주민 3명에게 입당 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당비 대납을 약속하고 모두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아내로 바꿔치기 한 최영일 전북도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난달 21일에는 최 의원이 강하게 거부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18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사고 당일 순창군의 한 행사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최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강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